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프레이밍의 두 번째 강좌예요. 타이머를 안 눌렀구나. 그거보다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그 티셔츠를 팔고 있어요. 이 강좌 자체도 저기 없어요. 광고를 안 붙일 거예요. 앞으로도 안 붙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면 후원을 해주신 만큼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링크를 항상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꼭 야간 비행이 아니어도 구입을 하시면 저희 쪽으로 이 후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형주님께서 구입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주님, 성수님, 지훈님, 무웅님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타이머를 걸고 시작을 해봅시다. 감사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서툴긴 하네요. 오늘은 여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사진들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프로의 사진과 아마추어의 사진, 프로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경력, 잘 찍는 사람의 사진과 좀 어설픈 사람의 사진을 구별을 해보면 뭐가 다르냐면 여백에서 차이가 확 나요. 여백이 뭐냐면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이거 카메라가 한 대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대 찍고 있으면은 이런 거 그리면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이나요? 잘 안 보이겠죠? 제가 그리면서도 왜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3대2로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됐을 때 이 사이드로 여백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선을 이렇게 툭툭툭툭. 그래서 여백을 잡아 버려요. 얼마큼? 적당히 여러분이 보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은 만큼 여백을 잡으세요. 대부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진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보다 보면은 다들 여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잡지 사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거기 디렉터가 달라붙어가지고 사진을 잘라내요. 필요한 만큼 편집하면서 이건 너무 사진이 길다 그러면 위아래를 딱 잘라서 어떤 사진들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잘라요. 머리 꼭대기 위에를 이렇게 딱 자르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잘라내는 패션 사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진들의 여백이 있으니까 그걸 잘라도 볼만하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크롭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사진과 쓸 수 없는 사진으로 구별할 때 여백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백을 적당히 잡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화면도 제가 솔직히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건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서 화면 이 뷰를, 그러니까 렌즈 웍을 설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있네요. 자, 이렇게 제 머리 위로 보면 저 뒤에 찬장이 있잖아요. 저기다 제가 접시라든가 이런 거 넣어두는데 이 찬장 위에가 여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는 여기 무슨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있죠.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여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요거 가스레인지 하나 보이고 밑으로 싱크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밖으로 여백이, 이쪽이구나. 이 밖으로 여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되게 애매하죠. 여기 보면 요 하얀 게 토스터거든요. 이 토스터, 여기서부터 토스터는 여백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책상 밑에도 아니고 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 여백을 위쪽을 많이 잡고 아래를 좀 적게 잡은 이유가 저중심인 거죠. 물건, 우리가 주 피사체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안정적으로 보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백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백을 쓰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일단 여백을 잡아 보시고 그게 좀 익숙해지고 이 정도면 사진이 여유롭고 널널하고 어딘가 잘라서 쓰기에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싶을 정도로 여백을 잡게 되면 그 다음엔 여백을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이게 빡세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 사진이다 싶었을 때 제가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딱 앉았다. 그리고 저쪽을 딱 편안하게 보고 있다. 어때요? 굉장히 여유롭죠? 제가 보고 있는 방향에 여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보고 있다. 어때요? 이 사진, 영상의 끝이, 그러니까 사진의 끝이 되는 거죠.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답답하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쪽을 보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겠죠. 제가 이 얘기를 오프라인 강좌하면서 매번 해봤는데 다들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가 아니고 이렇게 딱 시선이 막혀 있다, 팔짱을 딱 끼고
기분이 되게 안 좋게 딱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요. 어때요? 답답하죠. 답답함에 이 사람의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배가 돼가지고 증폭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안 좋은 표정과 답답함이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는데 근데 막 울고 있고 막 찡그리고 있고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활용법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이너스적이면 좀 깝깝해도 되는 거고 플러스적이면 이런 것도 되는 거고. 자, 거기다 또 다른 활용법 하나만 더 볼까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화면을 좀 꽉 채웠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이 화면을 꽉 채우기가 어려운데 화면을 많이 채워놓고 사람이 이렇게 화면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하고 놀랐다. 그러면 화면 밖에서 이 사람을 놀래킬 수 있는 무언가가 화면 밖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이 프레임 밖에 있는 것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 보이는 걸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자, 여백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여백을 쓰는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걸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어디서 배웠냐면은 니콘 카메라한테 배웠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코닥에서 나오는 프로 14N이라는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오래된 카메라인데 당시에 한 800만 원쯤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걸 제가 그때 차 팔아서 샀던 기억이 나네요. 그 카메라를 파인더를 딱 들여다보면 거기 이제 격자가 이렇게 싹싹싹 그려져 있는데 제일 테두리가 하나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그 밖에 있는 걸 여백으로 치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카메라에서 발견을 했고, 그리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여백의 쓰임새라든가 사용법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자, 여백의 쓰임새는 이 정도까지만 하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찍다가 보시면 더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배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니까 좀 영상이 좀 편안한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 스마트폰입니다. 얘를 이렇게 테이블 가운데에 놨어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안정적이고 편안해요. 근데 같은 스마트폰을 같은 각도로 해서 요 끝에다 이렇게 놨어요. 어때요? 불편하죠. 이렇게 하다가 이게 테이블도 막 흔들리는데 이러다가 이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운동감이라든가 감정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딱 이러고 딱 있으면은 편안한데 저쪽 끝으로 가가지고 이러고 딱 있으면 넘어갈 것 같고, 이것도 말이 좀 안 되죠.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진이라는 게 모든 경우에 똑같은 케이스가 나오고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정교하고 날카롭게 보고 있다가 캐치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가로냐 세로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놨다. 그게 한 5도? 5도 정도 되죠. 이렇게 있다가 5도 가로로 찌그러졌다? 누워있는 거랑 세로 5도가 또 달라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툭 하고 떨어진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요 각도를 그대로 해가지고 90도로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빵! 하고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피사체가 안에서 어떠한 각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더 불안하고 얼마나 덜 불안해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도 파인더를 열심히 쳐다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파인더를 쳐다보는 방법에 대해서 얼굴 찌푸리지 말고 그냥 쓱 들여다보고 편안하게 들여다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이 다 되면 저는 이걸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파인더를 들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얘기할 때 굉장히 버벅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이게 몸으로 체화를 한 부분이라서 그냥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남한테 설명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좀 배우면 이런 거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 다음 보는 방법. 이거 너무 많이 건너뛰어야 되는데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잘 쳐다보시고요. 자, 그리고 피사체를 선별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자 그냥 아가씨가 이렇게 딱 있어요.
아가씨가 있어요. 아가씨. 그냥 아가씨죠. 그런데 침대가 옆에 있어요. 침대도 침대죠. 근데 아가씨가 침대 옆에 딱 있으면 뭐예요? 좀 분위기가 무릇해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내재성 안에 있는 의미들은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함께 놔뒀을 때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이 피사체들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가나? 이거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거 설명해 주기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테마치 타이머가 울어주네요. 이거 되게 고맙네. 자, 어려운 얘기로 계속 들어가려다 보니까 저도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거, 여백을 잡으세요. 얼마나 잡을지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적당히 잡고 여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진이 더욱더 쓸모 있는 그리고 여유로운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기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